자,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은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국민에게 이제 버림받은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버림받은 정권인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지요. 큽니다. 정부 선택을 잘못한 이 비용이 너무 크죠.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저소득층 관련자들은 굉장히 생존의 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는 걸로 저는 데이터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하늘이 윤석열 정권을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꽂아 넣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과연 문재인 정권 끝나고 나서 민주당 정권으로 그냥 우리가 순조롭게 그냥 정권이 이양됐을 경우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타를 매긴 것뿐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새 집을 지어야 되는 타이밍은 진작에 왔었죠. 근데 과연 새 집을 지었겠는가? 지을 수 있었겠는가? 국민들이 그러한 새로운 집에 지을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해 주겠는가 하는 이런 저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다. 새 정권이 들었으라도 힘들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을요. 저희가 이제 현 정권을 먼저 잠깐 평가를 하자면요. 현 정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생,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선 전에 그러니까는 소위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 제가 아름아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가 사실 천공, 그다음에 이 무속, 주술 뭐 이런 얘기가 그 당시 다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왕자 손바닥에 왕자 이렇게 하는 우리가 모습까지도 우리가 겪었고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겪지 않았느냐? 최순실 사태를 겪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느냐? 전혀 정치적인 역량이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결국 당신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당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럼 당신들의 권력을 잡는 목적은 과연 뭐냐 했을 때 자기 이득 추구죠. 자기 이득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정부 하게 되면 공공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무관심해요. 민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경우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이 생명의 위기를 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최상병 문제도 해병대 최상병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볍게 생각해. 자기 자녀가 아닌 이상에는요. 이거 제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은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요. 특권층이라고요. 예? 일반 국민들하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해요. 예를 들면 전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그러니까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사업 모델이죠. 국가라는 사업 모델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무능해요. 그래서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 눈앞에다가 증거를 들이밀 때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집니다. 무치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발표된 25일 날이니까는 어저께죠? 어저께. 예. 금요일 날이요. 한국은행에서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잖아요. 3분기 성장률이요. 3분기 성장률은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겸공에 나가서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한국 경제 실상이 어떻다는 거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제가 편집해가지고 채배은 TV에다도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라고요. 진행 상황을.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경제가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 모든 분야에서 제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터 없이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냐 이런 식의 반박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중동이 딴지를 안 걸어요. 딴지를 안 건 못 거는 거죠. 못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주로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데이터만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떳떳해요. 떳떳합니다. 자, 그랬을 때 GDP라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올해 1분기에 맨 왼쪽에 572조 9,51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가 전기 대비해서 0.1%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2분기가 이제 이미 지나가서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0.2%가 감소했었습니다. 마이너스 0.2%였었죠. 그러니까 3분기 이번에 이제 3분기가 뭡니까? 7, 8, 9월 달이잖아요. 7, 8, 9월 달이요. 7, 8, 9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한 572조 4,133억 원이 이거 이제 계절성을 다 조정한 겁니다. 계절적인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요인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기 대비로 비교를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572조 4,133억 원이에요. 여전히 1분기 수준을 회복을 못했잖아요. 어느 정도요? 한 5,400억 원 정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소득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GDP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GDP가 이럴 때는 GDP에는 많은 기업들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 소득도. 그러니까 가계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은 더 많이 줄어든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요. 예?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어저께 10월 25일 날 이제 미리 이제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밤 12시 넘자마자 올린 기사가 오른쪽에 이렇게 링크돼 있죠. 3분기에 0.5% 성장 한다고 했다. 이 물음표니까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0.1% 나오다 보니까는 두 달 앞도 못 본 한국은행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네? 전문가의 말을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경기 분석 능력에 한국은행의 경기 분석 능력에 구멍이 생겼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제목을 달았어요. 조선일보가 이거는 조선일보도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간 거냐면요. 맨 위에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이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3분기 0.5%, 4분기 0.6% 성장. 전망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8월 22일 날에 여름 한참 더울 때 이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온통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탠스를 유지를 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분기는 7, 8,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미 9월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8월 22일 날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IMF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지. 세계 경제 전망을요. 네? 발표하는데 8월 22일 날 발표했을 때 한국은행이 그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0.5%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이면 언제입니까? 8월 22일이면은 3분기 중에서 한 3분의 2는 아니래도 거의 3분의 2 가깝게가 지난 시점입니다. 3분의 2 정도 가깝게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지난주조차도 0.5%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분의 1 토막인 0.1%야. 예? 그러니까는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조롱받는데 뭐 한국은행도 사실은 그동안에 데이터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가만히들 있고 가능한 한 정부를 일부 기자들한테 설명해야 할 때는 그걸 쉴드 쳐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은행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한국은행이 왜 용산 눈치를 봐요? 예? 눈치를 봅니까? 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곳은 뭐냐면은 최상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추경호하고 최상목하고 막상막하입니다. 막상막하예요. 최상목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위에 기사가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그 겸공에서도 제가 보였던 기사였죠. 지난달 9월 25일 날 정확하게 한 달 전이죠. 프레스센터에서 관훈 토론회 중견 기자들 이제 그러니까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관훈 토론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기자들하고 토론회 하면서 질문이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해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아 이거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예? 낙관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100m로 나빠지고 있는데 무슨 저기 저 근거로 이걸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질문하는 기자가 없더라고. 예? 중견 기자라는 사람들이요. 예? 근데 이걸 한 달 전에 이랬는데 어저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기 G20 정상회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전 모임으로 이제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재무부 장관들의 모임이 이제 먼저 이제 갑니다. 실무회담들이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서 뭐라 하면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 설명회에서 3분기 성장률도 발표되니까 당연히 그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하냐면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아, 이건 유체 이탈도 이런 유체 이탈이 있습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문제는 9월 25일 날이 뭡니까요? 3분기 7, 8, 9월 달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에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이 사령탑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3개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현실을 경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네? 능력의 문제잖아요. 아니 0.5%를 예상했는데 0.1%면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상과는 굉장히 현장의 경기가 싸늘하게 식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뻔뻔합니다. 뻔뻔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뭐냐면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니까 이런 정권의 모습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비용 청구서를 받을 거다.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 딱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자기는 최고의 각계 분야의 인류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 국정 운영을 맡길 거다 했잖아요. 인류를.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면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각 분야의 인류를 갖다가 맡긴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걸 지금 우리가 한 3년 가깝게 지금 이 비용을 지불하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왈가왈부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 결과가 제가 소개했지만은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 윤석열 정권에서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대비해가지고 지난주 10월 22일까지 주요 국가들을 쫙 해보니까 대한민국만 마이너스야.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5%인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3%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한 30%가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적인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냥 일반 원오브 댐이 아니잖아요. 원오브 댐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사실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주로 이 최백은 TV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